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법 2죠. 2 여러분하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많죠. 다 그렇죠. 사실 학교에서도 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법률이었는데, 공인회계사에 이제 공인회계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에 맞게 변형돼서 이제 도입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미 알고는 있는 법이지만 새롭게 공부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여러분 시험에 도움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입장에서 제가 썼습니다. 알겠죠? 출제위원 입장에서 뭐가 나올 건지 잘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견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또 제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기존 듣는 학생들은 익숙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하영태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죠? 얼굴만 보시고. 자, 기업법 2 기본 강의 OT를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학생도 있고 이미 알겠지만 이 기업법 구조하고 이제 수험 비중을 한번 제가 우리 기업법 1 할 때 했던 OT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기업법은 사실 상법인데요. 상법은 사법 중에서 민법, 그죠?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회계사로서 활동하실 때 아마 민법도 살짝 좀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은 민법, 다시 말해서 민법에 특별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없으면 항상 민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일반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사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관계에서 법률관계 해결하려면 민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민법을 따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법, 이 상법은 이 상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그 상인 속에 회사, 법인이 있는 거 알겠죠? 법인 관련되는 규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알아두시고, 항상 민법을, 저는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법을 항상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에 가 있는 우리 법조인들, 그죠? 전부 다 다들 후배고 친구고 또 하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선배들 하는데, 그들이 이제 기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건이 들어오면 이게 법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공부 안 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민법에 있는 걸 해결해야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했던 우리 상법이라는 과목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상법인데 특별법이고요. 항상 상인이 상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상행위도 중요하고,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법인, 상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종류인데, 상인은 자연상인도 있고 법인 상인도 있잖아요. 그죠? 법인 상인인 회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어떤 총칙에 사실은 우리 상인들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를 하는데, 물론 회계사를 실무에서 하실 때는 회사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물론 보험, 해상, 항공은 여러분 범위가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스럽고요.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라는 상인, 해상 운송을 하는 상인, 항공 운송을 하는 상인들은 각각 개별적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렇게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요거에 대한 상법에 대한 또 특별법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음수표였습니다. 알겠죠? 어음수표입니다. 이게 어음수표인데, 어음수표도 이게 상법의 특별법이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요, 전자어음도 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문서 자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음수표 자체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회계사의 시험에 회계사 실무를 해보면 과연 어음수표가 그렇게 필요한가? 과거에는 필요했었어요.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수표 관계 법률 문제라든지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게 어음수표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회계사 그 실무 측에서 마찬가지 바꾸자. 또 우리도 뭐 얘기를 또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개편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 빠졌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인 상행위 회사를 우리가 전체를 이제 기업법을 하는데 강학상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이죠. 구분해 본 겁니다. 기업법인데 이렇게 묶어서 그냥 기업법 안으로 하고 요거는 기업법 2로 하자. 나름이죠. 묵시적인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법이란 별도의 과목은 없어요. 없고요. 원래 상법을 옛날에 교수님 쓸 때 기업법이라고 썼었어요. 책을 쓰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법 요겁니다. 위치가 요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 배우신 분도 있고 우리 지금 진도 나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기업법 2입니다. 이거 기업법 2도 있죠.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 특별법은 갈수록요 상대적인데 여기에 대한 또 특별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 올수록 뭐냐면 실무법이고 굉장히 정책적인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에 맞도록 그냥 어거지로 만드는 법이 바로 특별법이고 실무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 외관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어떤 심오한 민법에 있는 심오한 이론적 논리를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고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거는 안 될 겁니다. 알겠죠? 안 되고 단지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서 해야 될 것은 실무법이다 보니까 실무에 운영되는 제도의 그 포인트 중요한 실례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서 이게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정도에만 이해를 도움을 주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은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업법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외부감사법하고 공인회계사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점 비율은요, 이렇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금감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8문제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문제 나오는 거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아시니까 8문제. 근데 이 8문제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리 빼고 저리 빼면은 점수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된다. 됐죠? 8문제 이번에 다 맞추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다른 법도 많이 해봤지만 새로 들어오는 법은요 전부 다 법조문에서 내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만한 것들을 웬만한 것들은 이미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돼요. 알겠죠? 첫 해 한 2, 3년 사이에 이 기업법 부분에 대해서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틀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 공부 좀 한 학생들 아마 다 맞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맞추는 거 하나 틀리면요 그거는 2개 틀린 거랑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된다겠죠? 그렇게 알고 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법의 위치라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기업법은 외부감사법하고 이렇게 공인회계사법이 있는데 제가 기업법, 다시 말해 외관법하고 공인회계사법 있죠. 여기에 흐르는 2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도 갖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철학이에요. 이 법의 전체 흐르는 게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예요. 남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독을 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거나 뭔가 이해관계 있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법들이 전체 흐르는 게 뭐냐면 제도가 들어오는 하나하나 요소가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확보고요. 2번째는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뭔가가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죠? 깨끗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아예 품질이라는 말을 써요. 감사 보고서의 품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인회계사, 공인이라는 말이 항상 붙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그다음에 불편부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공인회계사가 만들어 놓은 감사 보고서가 회사 입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져 갖고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공인회계사를 믿을까요? 자칫하면 사기 회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사기 회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한 뭐죠? 품질을 높여서 뭐가 됩니까? 품질을 높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공인회계사 정말 제대로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들이 함부로 회사 돈을 빼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고 있구나. 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쫙 나오는 거죠. 요 두 개의 초점에 맞춰서 제도들이 다 움직여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2차 시험에 여러분 감사와 관련되는 회계감사법 보겠지만 거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윤리의식을, 그죠? 윤리의식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요거 잊으시면 안 된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두 번째는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감사 결과에 대한 뭐죠? 품질 향상. 알겠죠?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뭐 한다? 신뢰성을 얻는 거다. 요 두 가지다. 그죠? 요런 초점 하에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면서 제가 제도를 말할 때 요거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거지만 한번 외관법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봅시다. 외관법 이렇게 생겼어요. 이쁜가요? 외관법은 이쁘죠? 왜 이뻐요? 몇 개 안 되잖아.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양의정이 제일 좋지. 제일 이쁘지, 그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나와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제가 여기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책은 아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총칙하고 그 다음에 2장 회사 및 감사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감사 외관법은 어때요? 일단 감사 대상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단계가 뭐냐면 대상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주체가 필요한 거죠. 이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어때요?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필요한 거죠. 특히 감사인. 이 감사인은 회계사들이 모여서 하는 법인체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감사인 될 수 있는데 그 자들이 어쩌?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장치했겠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관법 핵심이에요. 사실은. 핵심이에요. 총칙에는 대부분요. 이렇게 이제 법학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걸 좀 설명을 좀 잘 안 하고 이제 두리뭉실 하시는데 우리 법학 책에는 항상 이렇게 총칙과 이렇게 각칙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각칙 총칙으로 하거든요. 이 총칙 이렇게 각칙을 합니다. 모든 법이 그래요.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요. 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법전 자체를 내용을 다 쓰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얇게 하면서 우리가 규율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의 흔적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고민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연구된 건데 이게 판덱텐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총칙은 뭐냐면 이 앞쪽에 각칙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뽑아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럼 조문 숫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앞으로 법 보시면 가보면 모든 법 가보면 어때요? 총칙, 각칙으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칙에 뭐가 나와 있나? 여기에 공통적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첫 번째 물론 1조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 안 나오더라도 목적. 근데 목적이 대부분 보면은 첫 시험에는 한 번씩 한 줄 들어갑니다. 상식이지. 왜냐하면 하나의 뭐죠 출제자들도 예우를 갖추는 거지. 이 법에 대해서. 야 처음 나왔는데 한 번은 다 넣더라고 보니까.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개념 정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법 할 때 개념 정의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은요 아주 전문 분야하고 특별한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쓰이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애매하게 되면요 법률 강의에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굉장히 규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 총칙에서 이게 감사인이 누구고 등등 있죠. 뭐 이렇게 대상 회사 등에 대해서 뭐 지배 종속 관계는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알아둬야 돼. 그죠?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 용어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특별법 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감사인. 그 다음에 어때요? 감독 및 처분인데 회사는 대상이고요. 회사는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이고 감사 주체가 감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대차 대조표라든지 그죠? 이렇게 감사 대상인 서류를 감독합니다. 감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 품질 있죠. 이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때요? 이들을 또 감독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리라는 말을 써요. 감리라는 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칙, 벌칙은 이건 안 봐도 돼요. 벌칙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벌칙 시험이 안 나와요. 혹시라도 낼 수 있겠지만 낸다면 그거는 틀린 게 좋아요. 알겠죠?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보칙보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8문제 중에서 한 6문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6문제, 5문제, 6문제 나올 겁니다. 요걸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첫날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이쁘면서 중요한 거네. 그죠? 이쁘기도 하지만 중요하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사법은 어떠냐? 어우, 너무 보기 싫어. 너무 양이 많아. 그죠? 좀 못생겼다. 그죠? 못생겼어. 그죠? 그런데 못생겼는데 얘는 너무 이뻐. 왜 그러냐면 별로 나올 게 별로 없어.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이런 거 별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죠? 안 해도 돼요. 한국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 시험 많이 나올까요? 거의 아마 갈수록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첫 해 여기에 대해서 뭐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 잘 안 나올 겁니다. 나온다 하면 제가 몇 가지 체킹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회계사도 잘 모르고 지금 한국 회계법인도 모르는데 외국 회계법인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알겠죠? 안 나와. 나오는 거 몇 개 있을 수, 만약에 특이한 거 있다면 그거는 제가 체킹해 줄게요. 혹시라도 한다면.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와. 그 다음에 회계법인도 있죠. 회계법인은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인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회계법인이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자기의 업무 범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킹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다면요. 여기 회계사의 권리 의무. 뭐 등록하고 개업하는 거 여기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갖춰야 되고 회계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사무원 얼마나 돼야 되고 전부 다 구성원들이 회계사여야 되는지 아니면 있죠 일반 사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거는 첫 해니까 나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래서 나올 게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 이뻐요. 양이 너무 적어. 그렇다 그래서 겉보기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별 내용이 없다. 나오면 아마 여기는 한 문제 나거나 정말 많이 나오면 2문제 아니면 아마 1문제 나올 겁니다. 첫 해는 그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디를 해야 된다? 여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여기라고 하면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관법, 회계사법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입부하셔야 돼. 알겠죠? 입부하셔야 돼. 자, 시험 범위 수험 대책 가볼까요? 법률 조문이 거의 95%입니다. 근데요, 우리 금감원에서 이제 예시를 주거나 또 수험 범위를 줄 때 법조문에 법률을 내는데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내게 되면요. 거기에 각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시행 규칙, 그죠? 규칙이나 아니면 고시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렇게 적어줘요. 적어주는데 세법에는 이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업법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냐?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루트로 좀 알고 이렇게 또 예시를 또 이번에 낸데 보니까 시행령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행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표시를 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특별법은요. 법조문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시행령이 뭐냐면 법조문은 아주 짧게 축소해 놓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은 사실 시험이 안 나오더라도 일부분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 집어넣어놨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서 같이 하면 된다. 한 5% 정도 나온다. 그리고 예시 문제에 가보면 시행령 문제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딱 5% 정도 나올 겁니다. 5% 나오는데 그거는 법조문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하는 시행령 몇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냐? 첫 시험이니까 지엽적인 내용은 안 나온다. 확실합니다. 알겠죠? 예,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중은 20%인데 8문제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조문 위주의 공부하면 되고 마지막이 중요해. 나랑 해야 돼. 하영태와 함께 해야 돼. 알겠죠? 오직 점수를 잘 나면 하영태와 함께 하면 됩니다. 제가 예상 문제까지 다 지금 객관식 할 때 예상 문제까지 다 주겠습니다. 알겠죠?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좀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출제 범위 사전 예고 제도가 이제 이번에 도입됐죠. 그죠? 사전 예고하는데 별것도 없어. 아, 나는 엄청나게 사전 예고를 해갖고 엄청난 걸 해준 줄 알았는데 그냥 제목 넣어놓고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뭔 사전 예고야. 여기에서 문제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그죠? 진짜 장이라도 알려주든지 아니면 절이라도 최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요. 했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 뭘 보여주고 싶냐면 만약에 시행 규칙이나 고시가 나온다면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그냥 규칙 고시는 절대 안 나오고요. 시행령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까지만 나온다라고 알아주시면 돼. 알겠죠? 고민하실 거 없다 여러분. 알겠죠? 이건 우리가 고민해주면 되는 거니까 강사가 고민해주면 됩니다. 됐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하더라고요. 아, 시행령이 나오네 안 나오네 아직 뭐 주침이 없네 그러는데 이미 저는 간파를 했고요. 다른 정보를 알았고 이미 눈치를 줬잖아요. 이게 바로 예시 문제 준 거예요. 금감원에 준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모르지만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 감사 대상에 관한 거예요. 외부 감사 대상 너무 중요하죠. 누구를 감사할 거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긴 나올 건데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독립된 외부 감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건 공부 안 해도 맞추는 거지. 이거 보고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나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맞는 이거는. 그 다음 직접 사업연도에 자산 총액이 500원 미만. 이거는 아니었으니 모르다. 그죠? 5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접 사업연도의 말에 부채 총액이 75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원 이상이다. 이건 머리 아프다. 그죠? 이건 하면 돼. 하면 되고 요게 시행령에 포함된 걸 같이 해준 거야. 조문하고 시행령이 같이 나온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제표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에는 동일해야 된다. 조문만 보시면 아주 쉬워요.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권 상장법인은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대상 중에요. 주권 상장법인이 첫 번째 쫙 나와요. 주권 상장법인은 어때요? 전부 다 외관법이 대상이 된다. 알겠죠? 그런 거죠. 맞죠? 요게 답이었어요. 해당 사업년 최초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조문을 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혼동 주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를 좀 넣습니다. 출제할 때 스킬이 왜냐하면 학생들 좀 혼동을 주려고. 그래서 할 때 상법 172조 어쩌고 막 조문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세요. 안 보셔도 돼. 알겠죠? 그냥 해당 사업년 최초로 그죠? 설립 등기를 한 회사라 하더라도 독립된 외부 감사에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처음 하는데 올해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데 감사받을 게 뭐가 있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답 나왔네. 그죠? 안 보고도 답 나와야 돼. 알겠죠? 안 나와요. 처음 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조문에 이렇게 있다니까. 근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받아야 한다고 바꿔놓은 거죠. 알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시행령과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한번 가볼까요? 금감원에서 달아준 뭐죠? 해답입니다. 외관법 시행령 5조 1항 1호 기준 및 2호 매출액 기준은 문제 낸 거잖아요. 시행령 나오죠. 그죠? 나온다는 거죠. 나오고 고민할 거 없다는 거. 시행령은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물어봤더니 필요한 부분에서 아주 최소한 나오겠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보세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외관법 4조 2항 조문과 함께 시행령을 같이 묶어서 냈습니다. 됐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학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때는 나온다 규칙도 나온다 이런 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검증 거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행령 중요한 거 제가 짚어준 거 보면 된다. 끝. 됐죠? 그 부분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됐습니다. 기업투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반이니까 말씀드리면 저하고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 같이 갈 거니까
요거 하잖아. 그죠?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 특강 내지는요. 제가 카톡방으로 해서 이 특강을 해줄 건데 이 조문 있잖아요. 여러분 조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문을 제가 특강을 해줄 겁니다. 해주면 그걸 평소에 좀 보시면 돼요. 한 뭐 20분씩이죠. 보시면 금방 대비가 됩니다. 따로 많이 하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 강의하고 모의고사하고 최종 정리. 요건 뭐예요? 찍는 강의지. 반드시 와야지. 안 오면 바보죠. 그죠? 와야 된다. 그죠? 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하면 어때요? 이 부분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잘 보시면 따라오시고 제가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오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라고 알아주십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기본 강의 주요 주제는 뭐 이거는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업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문을 안 보면 안 된다겠죠? 조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조문 잘 정리되고 잘 봐야 되고 요 이론 보고 조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문에서 거의 90%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교재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줄 건데 얇으면서도 여기에 조문까지 다 정리됐어요. 일부는 뭐가 됐냐면 그 조문을 전부 가져와서 교과서 쓰듯이 제가 썼고요. 목차를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이번에 목차까지 다 달았냐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한 10점 정도 배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2차 시험 볼 때 이게 차지하는 부분이.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요건으로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법 조문 가지고 그 요 요건을 쓰시면 돼요.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썼고요. 목차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2부에 가면 조문입니다. 조문을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하면서 옮기고 숫자 들어간 거 있죠. 숫자 들어간 것 중에 여러분 잘 못 읽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다 말로 바꿔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해갖고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필요한 것을 밑에 바로 넣어서 읽을 수 있게 해놨다. 하여튼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자랑이 심하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걸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를 소개하면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제가 밑줄과 고딕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따로 뭐 줄 많이 안 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거 표시해 주면 거기에 체킹만 좀 해주시면 돼요. 해주고 그것만 잘 읽으시면 그게 바로 지문이고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표시놨다. 그 다음에 관련 조문의 기본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없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세부 목차를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목차 보면은 파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 좀 써놓으면요. 읽긴 있는데 나중에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때문에 우리 법학 우리 교수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꼼꼼하게 목차 잘 잡고 있죠. 이거 체계적으로 쓰는 데는 우리 법학과 교수님 따라올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쓴 거에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주 일일이 다 쳐놨다. 보시면 되고 사회과학적으로 책을 제가 딱 보면은 뭐 상대도 마찬가지죠. 상대 뭐 경영학과 책들 다 보면 다 그냥 소설식이야. 쭉 읽었는데 나중에 하면 큰 뭐 남는 건 없고 내가 그 키워드를 찾아야 돼. 엄청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잘 써놨다는 얘기고 1부는 법령 해설, 2부는 조문 정리다. 그 다음에 1부는 제도에 대한 입법 배경이라든지 실무적인 쟁점이 있으면 많이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쓰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여기도 토를 달면 한없이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빼고 아주 필요한 핵심적인 쟁점,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제도가 어떤 게 포인트라는 것만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조문을 잘 해놨다.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재 학습 순서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료를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 해설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교재 내용이에요. 이따 책 보시면 아시겠네요. 그래서 한국 회계 기준원이 있거든요. 민간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표준 회계 기준을 만드는 그 원인데 설립 근거, 수정 요구, 이렇게 재정 지원, 이 법 내용 자체를 목차를 나눠서 이렇게 표시해놨기 때문에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줄을 이렇게 잘 쳐놓고 까만 거 보이시나요?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활용하시라는 뜻이야. 제가 제 의도를 알고 좀 활용하라는 뜻이야. 열심히 써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문은 이렇게 놨어요. 조문은 몇 조? 1조 나오잖아요. 이 법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에 관해서 필요한
상을 정함으로 해서 이해관계는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이렇게 밑줄을 좀 쳐놨어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아, 이 회계 감사는 세 주체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세 주체가 뭡니까? 첫 번째 여기 나왔죠? 회사. 두 번째는 뭐죠? 감사인. 세 번째는 누구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누굴까요? 투자자. 그 회사가 감사를 잘해서 잘 운영되었을 때 그 감사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금감원에 금융위원회 가면 다트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회계사들이 만들어 놓은 감사 보고서가 거기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와 있어요.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만큼 잘 된 거 없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상장된 회사라든지 웬만한 회사들에 대해서 있죠. 살펴보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감사 보고서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든 작품이 어디 있다? 앞으로? 어디 뜬다? 다트 시스템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알겠죠?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때요? 우리 진짜 투자자는 어때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건전한지, 부채가 얼마인지, 상황이 어떤지,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감사 의견을 보니까 이 회사가 좀 위험하다고 써있네?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이해관계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고 있죠. 믿고, 여러분의 보고서를 믿고 움직이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들 있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회계사로서 이제 가져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 잊어보세요. 정의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 많지가 않아. 다른 특별법 가보면요. 30개씩 돼요. 20개, 30개. 전문부자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야만이 그 법이 해석이 돼요. 그 용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단어를 외우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행히. 하시면 되는 거죠.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것들이에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뭐냐, 재무제표란 뭐냐, 뭐 회사 모릅니까 여러분? 알잖아. 회사법 배우는데 모르면 안 되지. 그죠?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연결 재무제표? 안 배우나요? 회계학에서 안 배우나요? 배우죠. 그죠? 배웁니다. 다 배운 거예요. 이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은 개념 부분에 그게 따질 건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써놨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기업법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제가 법무사 변호사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톡방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300명, 400명 들어와 있는데 많이들 활용을 잘해요. 질문도 하고 밤에 새벽 2시에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래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제 한 번씩 대답해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기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하는 순간에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질문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거기에 이런 걸 올려줍니다. 보면은 학습 질문 쌍방향인데 카페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봤는데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힘들어요. 그죠? 이 카톡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카톡 다 하잖아요. 그죠? 카톡 다 하기 때문에 해놓으니까 수시로 물어볼 수 있고 저도 수시로 또 지나가다가 또 시간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기도 하고 있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활용하세요. 정말 이거는 사심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상법하고 이 경제법이라든지 제 관련되는 과목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자료가 있다면 스터디 영상이라는 최신 판례 있으면 그것도 올려주고요. 그렇습니다. 승인 코드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53 알겠죠? 빨리빨리 오세요. 개인톡 아이디는 이렇게 유튜브도 합니다. 유튜브 했는데 여기에도 유용한 유튜브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찍어주는 스터디 영상은 전부 유튜브를 올리면서 그 주소를 여러분에게 아마 카톡방에 올려줄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한다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유튜브에 대한 영상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뜹니다. 알겠죠? 들립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 목적은 여러분 보시면 될 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제가 하면요, 제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질문하시면
저녁 10시까지 취합한 다음에 한번 답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우리 기업법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이번 강의는요, 4회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곳에는 한 6회를 하더라고요. 그쪽엔 6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긴 하죠, 6회, 그죠? 근데 저는 4회 먹게 4회. 너무 많아. 6회는 너무 많고 비싸. 그래서 4회만 하겠습니다. 4회. 4회로 충분해요. 충분하고 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건 또 여러분 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6회는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4회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나오는 조문 있잖아요. 조문 요거는 제가 조문 특강을 타고내서 아예 몰아서 할 겁니다. 거기서 몰아서 할 건데, 기업법 완화와 함께 같이 해서 특강하는 거 있는데, 그걸 몰아서 듣고 싶은 분은 이거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카톡방은 월수금 해갖고 한 30분짜리를 찍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그냥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줘도 상관없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조문 정리는 안 합니다. 알겠죠? 조문 안 하고 이것만 설명해서 4회로 끝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4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양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수목금토로 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별로 모습이 안 좋았는데 수목금토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OT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상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도 감은 좀 잡았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잘 이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고요.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할까요? 커피 한잔 이따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시고, OT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